네, 좀 쉬고 왔나요? 자, 원인과 결과로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본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방법으로 그 중에서 어떤 구성을 하나 택해서 이렇게 본문 내용을 만들면 그 내용의 관계도 서로 잘 맞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에 좋고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자, 우리 친구의 예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자기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문을 처음 만들어 본 어떤 학생의 숙제입니다. 저 멀리 베트남에 있는 학생의 숙제인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보다가 오,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 학생하고 선생님이 통화하면서 물어보지 못해서 이름은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첫 글자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의 예를 선생님이 우수 사례, 잘한 학생의 예로 보고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언어문화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누구라고 합니다. 자, 자기는 알고 있죠? 내 거야, 내 거야. 알고 있죠?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보세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 아주 문장 만들기가 쉬워지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여러분들은 이라고 하세요. 자,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에게 기쁨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또 제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이자 이상이기도 합니다. 는데요라는 문법을 써서 자, 입말 표현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은 좀 긴데 뭐뭐하고 뭐뭐하고 또 뭐뭐이자 뭐뭐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표현들을 좀 이용해서 말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들을 때는 좀 길어요, 이 문장이.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자를 거예요. 어디서 자를까? 저에게 기쁨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르고요. 또,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잘라주세요. 듣는 사람에겐 좀 힘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발표를 보다가 중간에 문법이 틀린 게 나오면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법이 틀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 컴퓨터가 먼저 이렇게 언더라인 저거 선생님이 한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체크한 거예요. 표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선생님 말 안 해도 지금 이 학생 정도라면 보면 실수했네? 알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고치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큰 거, 중요한 것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쁨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기쁨이란 이거 선생님이 넣었어요. 자, 선생님 넣은 것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기쁨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기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선생님은 외국어로 발표의 처음을 이 정도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외국어인 한국어로 발표 시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선생님 보면 정말 감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소개하고 목차를 소개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자,
인생에서 가족, 건강, 돈 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 가장 핵심 가치이자 위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럼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짧은 문장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높임말을 쓰고 있으니까 내 생각 아니고 제 생각 됐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란 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이 언어문화 같은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이라고 하세요. 당신은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기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기쁨이란 뭐뭐를 말합니다. 여기 제가 있네요. 네, 할 수 있죠. 즉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네, 그게 기쁨이라고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 모두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르게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선생님이 표현을 하나 줄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문장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지금 이 문단에서 말이 조금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선생님 잔소리처럼 엄마가 했던 말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좀 들을 때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말 한 문장 2개에서 3개 정도 버려도 괜찮아요. 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지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우선, 그 다음으로, 끝으로. 먼저,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지시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건강도 매우 중요하지만 뭐뭐뭐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서 뭐뭐뭐뭐. 자, 그런데 이 3가지보다도 기쁨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3문단은 길지 않고 뭐 내용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자, 그럼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선생님 여기서도 하나 칭찬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앞에서 자,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썼죠. 여기에서도 다시 먼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아까하고 뭐가 다르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로 바꾸었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를 앞에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도 쓰고, 지금도 쓰면, 그럼 사람들은 또 첫째를 봤네?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첫째를 이렇게 쓰고,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압박감과 부담을 느끼는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귀찮게 하지, 귀찮게 여기지,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열심히 노력하세요. 네. 그다음 건강을 지키고 셋째 이야기죠. 선생님이 3개 중에서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것을 좀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자,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파란색. 자, 둘째가 선생님은 잘한 것 같아요. 말을 듣는 사람은 중요한 말을 빨리 듣고 싶어 해요. 둘째,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는 자, 걱정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뒤에 있죠. 여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말을 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짧게 말하고 다른 이야기는 뒤에 설명을 하세요. 뭐뭐에 대해 이런 것은 글을 쓸 때는 괜찮은데 말을 할 때는 나중에
나중에 하세요. 네. 그러면 셋째도 가족, 친구들과 사랑하면서 사세요. 삶을 사랑하고 가족, 친구들과 사랑하면서 사세요. 선생님이라면 삶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도 더 사랑하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더 짧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자, 그렇다면 기쁨은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뒤에다가 할 거예요. 지금 이 친구의 셋째와 선생님이 고치는 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셋째, 건강을 지키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산다면 기쁨은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 친구 말이에요. 선생님 한번 고쳐볼게요. 셋째, 자기의 삶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세요. 자기가 건강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않을 거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않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어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 지금까지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혹시 제 발표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 여기에 클로징 멘트가 없어요. 저는 오늘 발표를 삶에 대한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클로징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본 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발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예전에 아마 선생님 생각에 그래요. 원래 이 친구는 한국말 열심히 하고 문법 공부 열심히 하고 아마 잘하는 친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발표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작, 중간, 끝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말하기처럼 하고 그 다음에 발표에 잘 맞는 말을 하고 그리고 연결하는 말요. 자,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둘째, 셋째. 지금까지 저는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런 말. 이렇게 연결하는 말이 시작하는 것에서 마칠 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네. 이런 구성을 이 친구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고 오피셜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준비한 거죠. 이 정도 표현이라면 이 친구는 아마 한국 회사에 가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한국의 그 대학생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다만 아직까지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있죠. 자, 이 친구가 발음이 괜찮을까?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 불편하지 않게 의미 전달을 잘할까? 자연스럽게 말할까? 원고를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까? 자기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중간에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잊어버리면 그러면 아까 뭐였지? 그 다음 뭐였지? 아, 종이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말을 했어. 지금 무슨 말인지 그 다음 할 말을 준비했지만 잊어버렸어. 괜찮아. 준비했지만 괜찮아. 그거 말고 똑같이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PPT 보면서 이 말을 만들어서 쓰면 돼.
잊어버렸을 때 중심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그 다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금 선생님이 못 봤어요. 아직까지. 하지만 이 친구가 시작을 넣고 인사를 하는 말, 그 다음에 자기 주제를 말하고 발표 순서를 소개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말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질문을 물어보고 인사를 하는 것까지는 정말 잘했다고 선생님은 칭찬합니다. 네, 조금만 더 말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말을 조금 더 버리면 그러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쳐 준 것을 잘 써서 발표 내용을 만들어 본 좋은 사례를 함께 봤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